천안 역사의 새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800여억 원을 들여 세계적인 명품 역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직원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가 늘면서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산시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 역사의 새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 역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임시 역사 신세를 지고 있는 천안역. 천안의 관문이자 전국 264개 역사 가운데 이용객이 10번째로 많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시골역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여기도 천안시인데 그래도 좀 뭔가 모르게 좀 규모는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촌스러워요.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 역사의 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디자인 컨셉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으로 고건축을 현대화한 모습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처마를 비롯한 건물 곳곳은 마감재로 목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동부 광장은 실제 광장의 기능을 갖출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철도 이용 시민들이 교통 편의 제공은 물론 우리 시 랜드마크 역할과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천안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으로 오는 명품 역사로 만들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에 주안점을 두진 않을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직원들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갈수록 이런 악성 민원인이 늘면서 정부나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도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한 남성이 들어와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한 직원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곤 자신을 알아본 직원이 일어서자 힘껏 밀어 넘어뜨립니다. 바로 옆 동료 직원이 급히 말려보지만 흥분한 남성은 주머니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직원들이 남성을 제압하고 약 3분이 지나 경찰이 도착하면서 긴박했던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은 흉기에 손등을 베었고 사회복무요원 1명은 손가락에 눈을 찔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근무하는 공간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다 그 상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태고. 지난해 12월엔 천안시 직산읍에서, 지난달엔 아산시 영인면에서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폭행과 폭언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2021년엔 5만 천여 건으로 3년 새 60% 넘게 늘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이나 녹화 기능을 갖춘 기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후 대책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방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겁니다.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호신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아니면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민원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세종지역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세종시, 세종시의회 3개 기관은 13일 세종시청에서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날 지역협의회 위원 25명은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앞으로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지역협의회 출범은 충북과 전남 등에 이어 세종이 광역시도 중 7번째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올 1분기에만 교육예산 6,578억 원을 신속 집행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인 8,839억 원의 74%에 달하는 금액으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와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 목적 사업비 등을 1분기에 신속하게 교부해 새학기 학교 교육과 연계된 재정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신속 집행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시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을 여는 등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되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오는 28일 전문가의 고증을 거친 의복과 깃발로 무장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출정 행렬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육군, 군악의장대 등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까지 사흘간 충무공으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게 됩니다. 축제 기간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는 개폐막식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특별 공연이 열리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릴레이 버스킹이, 현충사와 곡교천 일원에서는 백의 종군길 마라톤 대회와 승마 등 각종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순신 축제 온리 이순신 모든 프로그램에 이순신의 정신과 가치와 교훈을 생각하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 짰습니다. 제1기 여회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서포터즈도 발대식을 갖고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인 여해를 명칭에 활용한 여해 서포터즈는 자원봉사자 10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축제 종합 안내와 통역, 프로그램 등 9개 분야에서 방문객의 편의를 지원하고 이순신의 도시인 아산을 알리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아산 전체가 이순신 고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나눠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전에서 주로 담당을 맡아가지고서 역전을 통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손발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6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산의 대표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 이제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 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전동면 등 상백여 헥타르 500여 과수 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난 데 이어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로 2번째 맞는 세종시 어울링 한바퀴 투어가 오는 22일 행복도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법정 기념일인 자전거의 날이자 지구의 날에 열리는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삼성천과 방축천, 호수공원 등을 따라 이응다리 남책광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세종 시민부터 인근 지역 주민까지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지만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료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어울링 한바퀴 카카오 채널 채팅창을 통해 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제39회 공예품 대전을 열고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출품 분야는 도자와 목칠, 금속, 섬유, 종이 등으로 신부 문화회관 전시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금은 대상 5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150만 원 등으로 수상작 25점은 충남 공예품대전에 출품됩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일까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나섭니다. 모집 인원은 공원관리원 등 공무직 6명과 청소원 등 기간제 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으니 집중하셨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우리 천안시에 사시는 청소년들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한 번쯤 가보셨죠?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활동과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경사를 맡기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제23회 태조산 청소년 가요제 참가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하네요. 올해로 벌써 23회째가 되는 정말 전통 있는 청소년 음악 축제인 것 아시죠? 음악에 꿈을 가진 청소년들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한 맞춤 지원 사업이니까 멋지게 도전해 보세요. 예선전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투표 점수, 심사위원 점수 합산으로 본선 진출자를 결정하니까 노노노 부담 갖지 마세요. 꿈과 열정만 있으면 되잖아요. 가요제 참가 방법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디션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4월 17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041-566-0179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우리 다 같이 도전! 알았죠? 자, 이번에는 천안시 두정 도서관으로 갑니다. 고고고! 도서관이 예전처럼 책만 대여하는 곳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만큼 지역의 문화 거점 기관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좋은 프로그램 안내드리니 귀 쫑긋 아시죠? 천안시 두정도서관이 북스타트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5개를 구성해서 영유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엄마랑 아가랑 북스타트 등 총 4개 강좌로 운영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알수록 지혜로워지는 부모 교육 강좌를 진행한답니다. 이번 북스타트 사업은 책꾸러미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두정도서관은 책과 더불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나아가 가정과 도서관이 소통하며 쑥쑥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도서관 누리집이나 041-521-3901, 521-39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똑똑똑. 이번에는 명소들이 가득한 아산시 도고면으로 갑니다. 도고면은 온천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죠. 특히 넓은 예당 평야를 두고 있어서 석양이 정말로 으뜸이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고면이 봄꽃으로 예쁘게 갈아입었답니다. 우리도 함께 가볼까요? 도고면으로 고고고. 도고면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셨네요. 지난달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도구면 주요 관광지에 봄꽃 약 2만 2천 본을 심었답니다. 올해는 국토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도구면 내 주요 도로변과 정류장 주변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유채꽃길과 바람개비길 같은 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낸 도고천 구간에도 예쁘게 심었답니다. 노란 펜지며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너무 예쁘죠? 최고입니다. 제 마음이 훨훨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승희 도구면장은 코로나19 이후 몸과 마음이 지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꽃을 통해 위로와 응원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네요. 어때요? 도구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휴식과 설렘을 선물하지 않았나요? 예쁜 꽃 선물 고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소식과 알짜 정보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정보 도우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용인, 남사와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과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주도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업 용수와 전력 공급,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전주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왕해공원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전주의 잠재력인 왕도로서의 역사성과 관광자원을 육성에 연계한다는 구상으로 20년간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대구 최대의 번화가인 동성로는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상가 공실률은 7배나 늘었습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기본 계획이 공개되면서 시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2029년 재개장하는 사직야구장은 야구 비시즌에도 시민들이 찾아 즐길 수 있는 문화 콤플렉스도 마련합니다. 아산시가 도로변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풍기북로 인근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풍기 북로입니다. 도로변에 주차 차량이 빼곡합니다. 차로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중앙선도 있으나 마납니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대형 차량과 캠핑카까지 주차돼 있다 보니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시야가 가려지고 이러니까 밤에 조금 위험하잖아요. 애기들 키우는 입장이니까.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인근 유유지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임시 공영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승용차 기준으로 약 80대 규모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주차 난 지역을 대상으로 빈 땅이 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들 소유자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민들 좀 편의를 위해가지고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거고요. 문제는 대형 차량들입니다. 주차 차량들의 절반 가까이가 공영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버스와 화물차, 카라반 등으로 지금처럼 도로변 주차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단속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 시는 밤샘 주차 등에 대해서 관련 과와 협의해 지도와 계도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질적인 도로변 주차 문제와 안전을 위해 임시 공영 주차장 조성에 나선 아산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속과 계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벚꽃이 지고 이제 하얀 백꽃이 만발했습니다. 지금이 인공수분 적기인데 때이른 개화 시기로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년보다 배꽃이 일찍 피었습니다. 그러나 하얀 꽃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화접을 마쳐야 하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외부에서 하는 일을 잘 기피 하는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이렇게 개화된 상태라 이렇게 바쁘게들 지금 온 집안 식구들도 동원하고. 그렇다고 벌이나 나비로 인한 자연 화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드론과 같은 각종 장비도 동원해봤지만 아직까진 사람 손을 이용한 인공 수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접을 좀 편리하게 위해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꽃잔치라든지, 그다음에 러브터치 기계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착과율이나 그다음에 상품화율 같은 게 좀 많이 저조해갖고 좀 고심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봉사활동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천안시청과 농협 등 각 기관단체에서 해마다 1000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10여 년 천안배의 명성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됐는데 천안의 배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끼리 같이 이제 일손을 도우면서 이제 올해 배 농사도 이제 풍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천안시와 자원봉사센터, 배원의 농협 등은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9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 교육정책 및 재정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는 지역별 주요 사업과 재정을 설명하고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산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충남과학교육원에서, 천안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진행됩니다. 천안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과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올 들어 6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베트남 해외자원봉사단과 일본 역사체험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여순 관장은 올해는 청소년 국외교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다음 달 19일까지 전국 초중고 재학생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RCY 100일장 및 그림 그리기 온라인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주제는 꿈과 희망을 심어준 스승의 사랑이며 운문과 산문, 그림 3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작품은 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교육부 장관상 등 총 108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세종시 민원인 흉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폭행, 폭언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지난 4일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 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민원인이라면 나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